제가 가끔 사람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오늘은 조기축구회 각 구단들이 리그 시작을 알리는 고사를 지내는 날인가 봐요.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막걸리 갖다 놓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다치지 않고 리그를 잘 뛰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큰 모양입니다. 저는 지나가던 사람이지만 부상 없이 잘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는 아니어도 제 채널을 그동안 좀 봐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략하게나마 추측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슴속에서 뭔가 큰 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잘 못했었거든요. 제 형이 있었는데 군대 입대를 하고 제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군대에 가서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사람들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또 저명하신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에 현대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르시시스트라든가 소시오패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료나 이런 분들과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발견되거나 나든 상대방이든 이랬을 때는 해결의 실마리가 오히려 간단하거든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가 가족 간에 벌어지면 상당히 힘듭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가족들 간의 거리두기가 어디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충이 있으신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캠핑을 가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캠핑카 제작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다닐 때의 이야기인데요. 제 나이 또래의 어떤 외부 업체, 제가 이제 발주를 주는 업체죠.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여기 눈두덩이 이렇게 뻘건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이제 그랬더니 쪽팔려 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딪혔냐 물어봤더니 그 집에 이제 첫째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는데 사춘기가 와가지고 아버지 얘기에 반항을 하면서 주먹을 날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야, 저걸 저 둘이서 어떻게 봉합을 할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일단 집 안이 잘 돌아가야 남자건 여자건 외부에서 일을 하건 말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족들 간의 미덕은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란 것은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른 어떤 그런 행동 양식 그런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혹은 자녀는 자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예절을 갖추는 것이 가장 그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예절을 갖춘다라는 것에 있어서 굳이 얘기를 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예절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 그리고 배려의 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절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냥 사춘기 자녀들 있는 분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걔네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든가 연기자라든가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가짐의 100분의 1만큼 나를 좋아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그 집안의 가장 앞에서는 머리 떡 져가지고 나타나고 아침 식탁에서 막 하품하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좋아하는 아이돌 앞에 앉혀놔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머리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더라도 가족들 간에도 예절이라는 거를 갖춰야 화목한 집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미덕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의 사람들은 자녀가 커서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었던 문제를 집으로 가져와서 편안하게 그걸 논의할 수 있고 그냥 편한 말로 얘기해서 뒷담화죠. 뒷담화 까게 해주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4명이면 4명의 각자의 케이스를 갖고 오면 내 것까지, 그러면 모두가 4개의 케이스를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누구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푸념이고 그러면 그것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기가 각자 밖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이야기들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랑 세대 차이 나는 친구들은 아우 저 꼰대 저 틀딱 뭐 그럴 겁니다. 하긴 그 친구들이 저희 나이 또래를 이해하려면 몇십 년이 더 가야 되니까 뭐 그것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현재 우리 또래가 살아있을 때 그들도 그걸 느끼면서 같이 공유하면 참 좋을 텐데 간단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단연코 배려죠. 배려라 함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자초지종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뭔가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배려심이라는 게 가족들 간에는 참 없죠.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가 여자를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아래 댓글은 그러죠. 저 남매 맞네, 괴롭히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등한시하고 막대하고 배려하지 않고 하는 건 가족들 간에 더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타등에 도움도 안 되는 외부에 나가서 외부인들하고는 오히려 배려하고, 어디 지나갈 때 자기 마누라 문은 안 열어주는데 앞에서 여자 오면 문 열어주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것도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가족들 간의 문제라든가 어떤 뭐 직장 상사 혹은 뭐 옆집 사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외의 곳에서 또 용기를 받고 또 헤쳐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저는 갑자기 캠핑카 만들다 말고 무슨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뭐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제가 이제 컨텐츠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유튜브 컨텐츠로서 캠핑카를 만들고 제작 과정을 올리고 하는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거기 관계자들 분만 보시더라고요.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저한테 도움 하나도 안, 이런 얘기는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화의 주제나 소재를 좀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캠핑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웃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캠핑카 제작뿐만 아니고 캠핑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는데 사실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쉬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는 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성세대인 제 또래 분들은 가족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누워서 침 뱉기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제 또래의 뭐 형님, 누님, 뭐 친구, 동생 이런 분들도 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또 풀어지고. 하지만 이제 단점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받았던 상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노여움은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화가 아주 많이 나는 거죠. 아주 몸속에 화가 내장돼 있습니다. 화가 많으면 오래 못 산다고 하는데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 많이 춥다가 오늘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확 봄처럼 됐는데, 사실 저는 출고를 해야 되는 차량들이 좀 늘어서 있어서 마음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시간적인 한계 또 뭐 인력적인 한계 그런 거를 느끼고 있어서 혹시라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기민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부지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뭐 어디 모든 게 제 맘처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같이 가족들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혹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덕,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캠핑장에서 혹은 밖에서 아주 깊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니까요.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뭐 혹시 감히 주제 넘게 제가 이런 얘기 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이상 코스모스 캠핑이었습니다.